안녕하십니까, 한명재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명재국의 야제타임, 이재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또 야제타임 함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야구 없는 계절이 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야구 이야기로 또 즐거운 또 만남을 만들어야죠. 시즌 2에도 좋은 주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항상 우리 뭐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추억. 그러니까 많은 이제 올드 팬들은 옛날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요즘 젊은 팬들 중에 신규로 이렇게 또 야구 팬 진입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 팬들이 또 전설을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 야구 역사 이렇게 쭉 흐름을 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턱 긴 사람 나와 있습니다. 2006년 WBC 4강 신화. 저기 정우 아버지예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강 신화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06년 WBC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2006년이 전체 그 야구, 프로야구에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막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네, 사실 암흑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 축구 붐이 일면서 그렇죠. 특히 또 이제 메이저리그라든지 일본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가 맞아요. 또 활약하고 이러면서 한국 야구는 굉장히 침체기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2003년 11월에 이 삿포로에서 우리가 이제 아테네 올림픽 예선에서 이 대만에게도 패하면서 그렇죠. 진출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야구로서는 사실 이때는 굉장히 좀 어두웠던 그 시기에서 이제 WBC가 열렸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2006년 WBC에서 사실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야구도 그렇고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3년 삿포로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만이라도 이기고 아시아 라운드에서 2위까지 이제 미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2라운드라도 진출을 하자. 아하. 그게 사실은 최고 목표였죠. 네. 그런데 지금 국가대표 면면을 보니까 거의 드림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투수의 손민환, 오승환, 구대성, 정대현, 서재흥, 박명환, 전병두, 배영수, 정재훈, 봉중근, 김병현, 김선우, 박찬호. 이야. 네. 타자도 포수의 진가병, 홍성훈, 조인성, 내야수 박진만, 정성훈, 김재걸, 최희섭, 김민재, 김종국, 이승엽, 김태균, 이범호. 외야는 이종범, 이병규, 송기만, 박용택, 이진영. 이 정도면 거의 드림팀인데요. 네. 이 대회에 엔트리했던 선수 중에 무려 6명이 메이저리그 현역 그 소속팀이 있는 선수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구대성 선수도 그때는 이제 한국 복귀하기 막 직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뉴욕 매체였고, 매체 소속. 그러니까 구대성, 박찬호의 이 서재영, 김병현, 그렇죠. 그리고 김선우, 봉중근까지. 봉중근까지. 이런 이 현역 메이저리그 선수들까지도 총망라돼서 왔고, 또 국내 투수들도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한 트로이카라고 했던 손민환, 네. 배영수, 박명환 이런 투수들도 있었고, 신인왕을 받아서 이제 갓 2년 차가 됐던 오성환 선수까지 그렇죠. 해서 정말 이런 선수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도 아마 그때 그 이름값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런 팀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정도 뭐 생각이 될 정도니까 네. 최고의 드림팀이었죠. 사실 이제 2005년 후반부터 이제 KBO가 WBC 그 참가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코칭 스텝도 역대급 코칭 스텝이, 지금 이 코칭 스텝도 거의 드림팀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 프로야구사의 큰 획을 그은 정말 최고의 멤버들이 뽑혔죠. 뭐 감독만 하더라도 이제 김희식 감독. 네. 물론 김희식 감독은 그 이전에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김홍용 감독을 보좌하는 투수 코치로 참가를 했고, 2002년 이 부산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딸 때 처음 국가대표 지휘봉을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2003년 삿포로 대회에서는 김재박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그랬던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김희식 감독은 두 번째 국가대표 감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희식 감독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라든지 모든 선수들을 망라해서
믿음의 야구로 한데 묶을 수 있는 감독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뭐 추대를 했었죠. 네. 네. 김식 감독은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민 감독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찌 보면 그 신화의 시작이 2006년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도 이제 우승을 했고, 물론 프로야구 KBO 리그에서도 95년하고 2001년 한국 네. 시리즈 우승까지도 지휘를 했던 명작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았으면 이 국민 감독이라는 칭호를 받기는 그렇죠.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2006년 WBC 그 대회를 다시 반추해 보면 사실 역대급 성적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2009년 WBC에서 우리가 결승전 진출해서 준우승을 했죠. 그렇죠. 그게 더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또 많은 야구인들이 느끼기에는 2006년 WBC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야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네.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쟁쟁한 네. 미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팀들을 꺾으면서 4강까지 갈 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대회 개막이 3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월이기 때문에 프로리그 시작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몸을 만들고 한참 분위기를 띄울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특히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일본, 미국 선수들도 컨디션 맞추기가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축구나 월드컵이 이 리그가 끝나고 나서 네. 경기력이 올라와 있을 때 맞아요. 여름에 보통 이렇게 6월에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야구 월드컵을 기획을 하면서 3월에 하니까 네. 시즌이 끝나고 사실 몸이 이제 만들어질까 말까 한 그 그렇죠. 시기에 시범 경기도 네. 들어가기 좀 직전에 이렇게 대회를 해야 되니까 각 팀마다 사실 컨디션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럼 1라운드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1라운드 도쿄에서 먼저 진행이 되는데, 뭐 사실 이제 중국, 대만, 일본 이런 팀들과 이제 아시아 라운드를 본선 가는 이제 예선 라운드를 치른 거죠. 네. 뭐 사실 뭐 이치로가 어떻게 보면 한국을 약간 좀 네. 무시하는 듯한 30년. 그런 30년 발언이 나오면서 뭐 논란도 되고 했지만 그 이전에 일본의 뭐 다른 선수들 미야모토 신야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이 1라운드는 이 체력을 좀 비축을 하고 2라운드 가서 제대로 싸우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죠. 네. 왜냐하면 이치로의 발언과 미야모토 신야 같은 이런 선수들의 그 발언의 무게가 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로서는 이 말이 우리한테 더 적용이 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힘을 이제 비축을 비축해서. 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전력을 이렇게 쏟아붓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이기고 네. 일본전은 뭐 져도 상관없다. 그래서 출혈을 가장 좀 적게 해서 네. 미국을 가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문제였고. 아하. 그렇지만 2라운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만은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조 2위까지는 미국 갈 수 있으니까 대만만 이기면 그렇죠. 뭐 중국은 다 뭐 대만이랑 우리나라 네.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대회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뚜껑을 딱 여니까 뭐 중국 대만전은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대만에게도 여유 있게 승리를 가져갔고, 일본전에 이제 김선우 선수가 대한민국의 선발이었고, 일본은 그 옆으로 던졌던 투수 기억하실 거예요. 거의 밑으로 던졌죠. 와타나베 슌스케. 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타점을 보인 뭐 거의 뭐 지면에 닿을 그렇죠. 정도로 우리 정대영 선수보다도 더 낮게 던지는 그런 언더핸드 투수였는데, 와타나베 슌스케는 이 2005년만 하더라도 이승엽 선수하고 네. 치바 롯데에서 같은 맞아요. 팀으로 이제 에이스와 중심 타자로 이렇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한국 이 팬들한테도 많이 좀 낯익은 투수긴 그렇죠. 했어요. 치바 롯데 경기도 우리가 중계도 하고 했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이 투수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공략을 해볼까, 이제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게임에 들어갔던 거죠. 네. 근데 경기가 굉장히 빡빡하게 가다가 결국은 8회에 그때부터 아마 거의 약속의 8회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이승엽의 역전 투런. 그렇죠. 1, 2회에 우리 그 선발 투수였던 김선우 선수가 실점을 1점씩을 하면서 2대0으로 끌려갔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결국 국민 위시로 만들어준
그 사회에 이진영 이진영. 우익수가 네. 이사 만루에서 니시오카 스요시의 타구를 우익선상 타구를 그렇죠. 그거 뭐 누가 봐도 네. 싹쓸이 이루타 아닙니까? 그럼요. 그 상황에서 다이빙 캐치를 해내면서 그게 사실 5대0 돼버렸으면 그렇죠. 그냥 게임 분위기는 끝난 거죠. 근데 그걸 잡아내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바로 5회 초에 한 점을 네. 내고 그래서 했는데 8회에 이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가 여기서 일본의 왼손 투수 이시이를 상대로 네. 정말 한 방 좀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은 했지만 설마 했는데 네. 거기서 5월 투런 홈런을 치면서 우리가 3대 역전승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박찬호가 세이브. 그렇죠. 그때는 저는 일본 도쿄돔에 그때 네. 있었거든요. 이 약속의 8회라는 말이 이때부터 유행을 했는데 뭐 제 이야기 같지만 네. 사실상 제가 그때 만든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팔에 장본인. 네, 그게 왜 그랬냐면 그날 이기고 나서 그 다음날 기사를 만드는데 네. 아침 신문에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렇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떠올랐던 게 제 어릴 때 기억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재박의 개구리 네. 번트 또 한대화의 쓰리런부터 해서 그게 8회였거든요. 8회죠. 그리고 시드니 올림픽 때 이승엽 선수가 또 마츠사카한테 또 친 게 8회였고 8회였죠. 근데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한국 야구가 처음으로 일본을 이긴 게 1963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였는데 그때 김응용 감독이 네. 8회 동대문 구장 그렇죠. 당시 이제 서울 운동장을 홈런을 치고 하면서 우리가 8회만 되면 좋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이날도 역시 8회였다. 그래서 야구 역사는 8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그때 사례들을 하면서 한일전 네. 이 8회 이 사례들을 쭉 했는데 이게 많이 화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한테는 8회만 되면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런 생각들이 한일전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유행을 타면서 2008년 또 이 베이징 올림픽 때도. 때도 또 8회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8회가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네. 역사가 있네요. 네, 약속, 네. 약속의 8회가. 그 경기를 결국은 이겨서 약속의 8회 덕에 이겨서 결국은 3승 무패로 그 도쿄 1라운드를 넘어서 그러니까 3전 전승 1위로 1라운드가 끝난 거잖아요. 기분 좋게 1라운드에서 전승을 하고 대한민국이 2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2라운드를 가면 또 이제 상대들이 미국, 멕시코 또 남미 팀들이 있기 때문에 쟁쟁한 팀들이라 만만치는 않았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2라운드 갔는데 네. 우리하고 같은 조 편승 팀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2라운드 목표는 달성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망신만 당하지 말자. 그렇죠. 그냥 멕시코도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뭐 거의 다 최대하죠. 주축한 팀이었고 우리 한국전에 선발 등판한 로드리고 로페즈도 전년도에 15승을 했던 맞아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랬던 투수고 뭐 미국 말할 것도 네. 없고 일본은 우리가 한 번 이겼지만 그렇죠. 미국에서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3전 전패를 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기서 정말 망신만 당하지 네. 말자. 그래도 게임다운 게임을 하고 그렇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실 생각으로 미국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전에서 서재영 선수가 나와서 또 경기 초반부터 이승엽 선수가 결승 투런 홈런, 선제 투런 홈런을 때려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팀에 이 결정적인 자신감을 주는 그 신호탄이 된 건데 그렇죠. 이승엽 선수가 그 이전에 이제 아시아 라운드 때 중국전에서 홈런을 쳤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니까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한테 역전 투런 홈런을 8회에 치면서 그렇죠. 이제 아시아 라운드를 통과를 했는데 이 상대에 우리가 사실 로드리고 로페스가 선발 투수니까 그것부터 먹었던 게 그럼요. 사실이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15승 투수로 15승 상대를 해야 투수인데. 되는데 이런 투수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승엽 선수가 1회 시작하자마자 투런 홈런을 딱 네. 때려주면서 이 한국 팀에게 야 이거 우리 할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막 샘솟았던 그 계기가 됐죠. 우리 선발 투수로 나갔던 서재영 선수는 네. 어쨌든 뭐 메이저리그 무대를 또 경험했던 그렇죠. 선수고 해서 그 2점을 이제는 지키는 야구로 딱 홈런 한 방으로 우리가 이긴 거거든요. 맞아요. 2대1로 이겼으니까 그때 이제 이 서재영 선수가 5점 1이닝 1실점을 하고 그 이후에 구대성, 네. 정대현, 봉중건 그리고 박찬호가 또 마무리를 하면서
멕시코 타선을 완전히 잠재웠죠. 네. 그래서 기분 좋게 일단 멕시코전 서전을 승리로 장식을 하고 가장 어찌 보면 의외의 결과를 냈던 경기는 결국 미국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메이저리거들을 참가시키려고 WBC를 3월에 개최한 거잖아요. 네. 면면들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라인업이 버넌 웰스 당시 굉장히 잘하는 타자였고 데릭 지터가 2번, 켄 그리피 주니어, 에이로드, 치퍼 존스, 제이슨 베리텍, 막 테쉐이라, 맷 헐러데이, 체이스 어틀리 이 선수들 거의들 대부분 그 명예전당에 헌액된 선수들이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올스타 중에서도 네. 올스타죠. 맞아요. 이름만 듣고도 우리가 정말 놀랄 수밖에 와. 없는 실제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미국에 가서 데릭 지터, 에이로드가 그라운드에서 이제 몸을 풀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들 막 한번 보고 싶어서 네. 고개를 내밀고 야야 저기 내 눈앞에 정말 지터다. 지터다 켄 그리피 주니어다 이 에이로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김민재 선수 그랬대잖아요. 네. 진짜 I love you.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도핑 테스트를 네. 이제 할 텐데 김민재 코치 이야기로는 도핑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앞에 데릭 지터가 서 있더래요. 아하. 그런데 거기서 또 누가 있나 싶어서 보는데 데릭 지터도 조금 전에 이제 게임한 한국 네. 선수니까 그렇죠. 김민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국 선수라는 건 한국 알잖아요. 선수구나. 딱 눈이 마주치니까 네.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I like you 그랬더니 미투 네, 거기서 그런 멘트를 그런 경기인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경기를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근데 특히 그날 단트렐 윌리스라는 그 왼손 투수가 미국의 선발이었는데 그때 미국 야구의 신성이었거든요. 심지어 이 선수도 이치로만큼의 망원 50구 내의 경기를 끝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전년도에 22승을 했던 네. 투수입니다. 왼손 투수로서 맞아요. 키도 크고 와일드한 투구폼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 안타라도 하나 네. 때릴까 그런 걱정을 하고 들어갔던 선수인데 야 정말 우리가 몬트리올 윌리스는 정말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던 상대 투수였습니다. 네. 네. 우리 선발은 이제 손민환 투수였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민환 가지고 될까? 구속이 사실은 빠른 투수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손민환 투수 국내에서도 네. 무한 트로이카라고 했지만 배영수, 박명환 이런 선수는 150km대 공을 그렇죠. 던지지만 손민환 선수는 140 네. 초반 가지고 맞아요. 제구와 변화구 가지고 상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김인식 감독하고 선동열 투수 코치가 어떻게 보면 이 투수 운용에 정말 최고의 조합을 만든 그 콤비였어요. 오히려 공이 느리고 변화구가 되는 제구가 그렇죠. 되는 손민환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해서 넣었는데 그게 적중을 했던 거죠. 네. 네. 경기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경기도 제가 이제 라디오 중계를 했었는데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딱 때려냈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승엽 좋구나 지금 분위기가 감을 네. 계속 치니까 거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최희섭 선수의 홈런이 사실 이제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라디오 중계를 하다 보니까 화면에 명확히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파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홈런이 된 거예요. 어. 딱 그러면서 야 이거 미국도 잡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게임이 팽팽하게 손민환 선수가 좀 약간 주자를 내보내면서도 이 실점을 하지 않는 네. 그리고 뭐 A로드를 삼진으로 맞아요. 3구 삼진으로 와, 잡아내는 대단했습니다. 그런 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반이 굉장히 팽팽하게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3대1로 앞서게 되고 네. 특히 이제 4회에 주자 1사 2루에서 상대팀에서 이승엽 선수를 고의 볼넷을 몰래 걸렀잖아요. 고의사. 고의사로 걸러내는데 정말 홈런보다 더 통쾌한 거예요. 네. 한국의 선수를 미국 감독이 스토리. 걸러낼 정도로 이승엽의 존재감은 이미 뭐 그렇죠. 이 WBC를 압도하는 네. 최고의 홈런 타자가 돼버렸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 2루를 채웠는데 대타 최희섭을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최희섭 선수가 네. 어떻게 보면 그 좀 약간 빗 맞았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게 높게 탄도가 떴어요. 높게 떴잖아요. 네. 발사각이 지금으로 치면 뭐 거의 한 45도 그렇죠. 뭐 이상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파울포를 그러니까요. 맞느냐 네.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 주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가 6대1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3대1에서 6대1이 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승을 이미 거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대가 또 일본이에요. 네. 네. 이 대회를 만들면서 결국 미국이 우승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편성을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 팀들은 크게 상관이 없고 한일전은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네. 흥행이 되니까 그렇죠. 이 흥행 카드를 몇 번 이렇게 더. 만나게 하고 네. 만나게 될 경우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우승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든 이제 대진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2라운드에 갔는데 또 우리가 하고 또 일본하고 다시 만났다고 또 해서. 합니다. 그래서 네. 또 와타나베 순스케가 나왔고 이번에는 우리는 박찬호 선수가 또 선발로 등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 게임까지 박찬호 선수가 다 마무리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최고 투수니까. 그럼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게임 꼭 잡고 가겠다. 네. 그게 이제 대만전이었고 또 일본전이었고 그랬는데 미국에 가서도 멕시코전까지 이제 박찬호 선수가 그렇죠. 대기를 했는데 미국전에서 우리가 점수 차가 6대 3으로 이제 이렇게 좀 앞서고 하니까 네. 그때 오승환 선수를 마지막에 등판시켜 봤어요. 근데 한타자를 갖다가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동열 감독도 그때는 되겠다. 오승환 선수가 신인왕을 받았는데 이제 데뷔 2년 차니까 맞아요. 사실 이 선수를 마무리를 시키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삼성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중간 갔다가 나중에 마무리를 했던 선수인데 그런데 미국에서 떨지 않고 한타자를 잡는 걸 보고 이제는 박찬호를 선발로 내고 오승환을 마무리 써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박찬호 선수를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네. 우리는 이미 이제 4강 진출을 이제 그렇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멕시코, 미국을 이겼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을 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찬호를 맨 앞쪽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박찬호는 또 기대대로 또 호투를 하죠. 네, 5이닝 무실점을 하면서 일본 타자들을 압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나오는 이제 전병두, 뭐 김병현, 뭐 구대성 이런 선수들이 쭉 가면서 오승환 선수가 또 마무리를 하면서 굉장히 호투를 펼쳤죠. 결국 거기서도 또 약속의 8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바로 이 장면. 약속의 8회에 또 이종범이 결정적인 결승타를 때려내면서 승리를 가져가죠. 2대1로. 우리 마운드가 버티면서 이제 이 8회가 왔는데 8회 1사 2, 3루에서 이종범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고 여기에는 일본 최고의 또 마무리 투수인 후지카와 규지가 네. 등판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종범 선수가 거기서 완전히 좌중간을 꿰뚫려요. 미리타를 치면서 두 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2대 0으로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딱 치자마자 뭐 세레머니부터 먼저 할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흥분해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유격수 키를 넘어가는 굉장히 빠른 타구였거든요. 맞아요. 라인 드라이브. 그게 좌중간을 완전히 꿰뚫는 그 코스로 갔으니까. 그러면서 두 명 들어왔고 본인은 2루에서 3루까지 달리다가 아웃이 됐잖아요. 근데 2대 0으로 우리가 이제 앞서고 이닝 교체가 되니까 그렇죠. 들어오면서도 환호를 했고 우리는 뭐 아웃이 됐지만 박수를 치는. 결국 이 경기를 이기면서 야 그러면 이제 본선에서도 대한민국이 무패로 이제 준결승을 간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다들 생각하는 게 야 이렇게 되면 결승까지 가서 내심 우승까지도 하는 거 이게 초대 대회니까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을 막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목표로 했던 4강 진출 생각도 못했던. 그럼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다 육전 전승.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 경기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경기를 이겼잖아요. 한일전을. 그리고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았던 그 경기. 네, 맞습니다. 한일전을 해서 우리가 애너하임에 그 마운드에 서재영 선수가 태극기를 꽂으면서 사실은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이 그 장면 하나를 보고 그럼요. 굉장히 큰 이제 감동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선물을 받았으니까 맞아요. 큰 감동을 느꼈던 그 장면이었죠. 결국 이제 그 경기를 이기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6전 전승으로 4강에 진출했고 일본은 이렇게 되면서 1승 2패 사실 탈락 위기였는데 이게 묘한 또 운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사실 다 가방을 쌌어요. 이제 탈락이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전이 남아 있었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이길 줄 알았죠. 초반에는 좀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들, 뭐 물론 멕시코도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미국이 당연히 이기면 일본은 탈락이에요. 그렇죠. 우리하고 미국이 준결승에 올라가는 상황인데 멕시코가 미국을 잡습니다. 아, 이건 또 파란이. 야구 몰라요. 근데 세 팀이 동률이 됐는데 이 득실차를 따지잖아요. 네. 수비 이닝을 따져보니까 미국이 일본보다 1이닝 부족했던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초공격이 아니라 말공격을 했으면 네네. 지더라도 9회 초 수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0.1이닝이 미국이 많아서 득실차 TQB 따져보면 올라가는 미국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가 정말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 0.001%의 가능성을 만들어줘 버렸다. 하늘이 도와줬네요, 진짜. 그런 상황이 네. 돼버렸던 거죠. 네. 아, 또 공교롭게 또 준결승이 또 일본이에요. 네. 세 번째 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이 올라와서 미국한테 졌으면 한번 이겼으니까 한번 그렇죠. 져도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가 일본을 2번이나 이겼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내심 조금 불안감은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일본을 3번 연속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이치로가 한 말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기분이다. 말 잘해 참. 이치로 선수도 참 이게 어떻게 그런 멘트들이 툭툭 나오는지. 그렇죠. 네. 헤어진 여자친구를 3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2번에 이제 졌지만 네. 근데 마지막에 복수를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똘똘 뭉친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준결승에서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로 옮겨서 페코파크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서재웅 투수가 선발이었고 일본은 우에라 고지가 선발이었습니다. 네. 네. 뭐 당시 뭐 요미우리의 에이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뭐 150km 후반대에 던지는 압도적인 구위가 아니라 네. 일본 특유의 그렇죠. 그 제구 볼끝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때 쩔쩔맸죠. 쩔쩔. 거기서 이제 공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 우리 이제 마운드가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건 우리 김병현 선수가 허용한 홈런을. 홈런. 후쿠도메였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6대0으로 네. 이제 패하게 됐는데 뭔가 좀 따라붙고 역전도 하고 해서 져서 모르는데 6대0으로 일방적으로 지니까 그렇죠. 너무 좀 기운이 좀 빠진 네. 김이 센 맞아요. 그런 준결승이 되고 말았죠. 아쉽게도 결국 준결승에서 대회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 7전 6승 1패인데 결승을 못 올라가는 야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대회에 참가한 전 팀을 통틀어서 최고 승률을 올린 그렇죠. 거죠. 일본은 오히려 3번을 지고 네. 우리한테 2번 또 미국한테 그렇죠. 한 번 졌으니까 3번을 지고도 우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우리는 딱 한 번 졌는데 네. 6승 1패를 하고 결승도 진출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억울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네. 결국 이제 일본이 결승전에 진출해서 쿠바 상대로 해서 초대대회 우승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우승을 하게 되고 4승 3패로 우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에 기사회생에서 네. 거기까지 우승하고 일본 전력이 그만큼 뭐 강하기도 했고 우리가 일본을 2번 이겼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긴 건 아니었거든요. 네. 사실은 최정예 멤버끼리 모여서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우승을 했다는 네. 것 자체가 그때로서는 뭐 미국은 또 충격을 받고 대단한 또 화제가 됐던 그런 상황이 됐죠. 그 이후에 미국이 이제 그 다음 대회부터 좀 정신 차리고 WBC를 하게 됩니다. 특히 그렇죠. 이제 자국에서 하니까. 그죠? 일본한테도 네. 그랬죠. 우리한테도 당했죠. 심지어 멕시코한테도 그렇죠. 지면서 탈락을 했으니까 맞아요. 미국이 그때부터 이제 자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2006년 WBC 4강 신화가 많은 걸 또 남겨준 것 같아요. 한국 야구의 그 전환점이 됐죠. 그러니까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 암흑기에 빠져 있던 그렇죠. 한국 야구가 다시 도약을 하는 네.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2009년 WBC 준우승까지 하면서 한국 야구의 전성기가 만들어졌고 네. 지금 이제 천만 관중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된 거죠. 그렇죠. 네, 한국 야구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열사의 그 몸으로 향하는 속구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예. 똥침을 놨다가 누군가 시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요. 붙어라. 네. 그 신호를 줬는데 이치로 선수가 나오는데 배영수 선수가 실제로 네. 거기서 던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에 볼 때는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 투수진들은 굉장히 이걸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갖고 네. 뭉치게 만드는 또 그 계기가 됐었고요. 그 망원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치로가 아니라 입지로로 불렸던 네. 꽤 오랫동안 입치료 나중에 입치료 그런- 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투수 파트에서 박찬호 선수가 네. 투수들을 모아놓고 선물을 해주겠다고 또 그렇게 해서 막 그랬더니 서재영 선수가 명품 구두를 사달라고 오. 선수들한테 그렇게 막 요구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박찬호 선수 그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럼요. 굉장히 좀 난감해 네. 하던 또 그런 표정도 떠올라고 우리 대표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맞아요. 네. 간단하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 야구의 어찌 보면 전성기의 시작이 아니었나. 그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그렇고 2009년에 WBC도 그렇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 야구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로서도 그렇고 또 세계 야구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네. 또 달라졌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메이저리그를 배출하고 있지만 네. KU 리그에서 그게 뭐 달라진 시선으로 한국 야구를 보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일본 도쿄돔에 그렇죠. 상주를 하면서 네. 일본 선수들 체크만 했는데 음. 이제 한국 무대로 와서 이제 한국 선수들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네. 계속 이제 지켜보는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고요. 완전 이제 어떤 발상의 전환이 생겼고 또 네.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정말 세월은 흘렀지만 이 감동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WBC가 2026년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데 20년 지났으니까 이번 26년에는 또 다시 한번 2006년 WBC 신화의 감동을 만들어주길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오늘 2006년 WBC 이야기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2009년 이야기 해야죠. 네. 네, 2009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야구 추억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기자와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